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지역 4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23년도 많이 반등해서 많이 놀라셨죠? 반등이 셀수록 하락이 커지더라. 결국 키 맞추기로 가게 되더라. 지난 2주차의 제목이요. 세대당 아파트 수는 적은데 왜 다들 팔려고 하지? 제가 아파트 수 산출에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대당 2.6 세대당 마치 서울 마냥 이렇게 아파트가 적구나. 2.6 세대가 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태. 대구는 1.6 세대당 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태. 근데 수정을 해봤어요. 수정을 하고 나니까 요거는 아파트 수 대비 매물수 많이 팔려고 하더라 했는데 요것도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많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 자료가 나오고 나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대당 아파트 수가 부족하고 올해부터 공급량 급감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수 부족하지 않다는 거 정정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숫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요 오류 전, 오류 수정 전, 수정 후를 보면은 울산도 대구보다 오히려 아파트 수가 더 많습니다. 1.59 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고요. 대구는 1.6 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량이 넘쳐난다는 대구보다 울산이 아파트가 더 많더라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울산이 늘 하락률은 광주와 더불어서 가장 적게 나타납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에 활력의 차이라고 저는 뭐 그 정도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울산은 22% 하락, 이 정도 느낌. 뭐 광주, 부산, 대구, 부산도 26에서 28로 바꿨고요. 대구는 30으로 바꿨고, 이게 전부 비슷해지는 형국입니다. 세종시는 32% 정도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울산이 굉장히 많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이 강했던 지역이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24년도 총 대출 액수는 정책자금 40조 정도 풀린다고 하죠. 작년에 60조 정도 풀렸어요. 40조 정도 풀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써낼 것인가? 이 디딤돌, 보금자리론, 이거 대출 금리가 겁나게 셉니다. 10조 다 안 풀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22년의 분위기로 가고요. 분위기가 다 괜찮다고 해도 21년도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던 시절 그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6억에서 9억짜리 남구 지역 비싼 아파트들 있죠. 이거 사고 싶어도 이제 정책 모기지 적격 대출은 불가합니다. 적격 대출은 이제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아파트들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 부담이 당장에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그 주간 브리핑 자료도 한번 봐주세요. 울산 분들은 울산 주간 브리핑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지역 주간 브리핑 다룰 때 울산 지역도 같이 제가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매섭다. 저는 그 원인을 지금 이 특례 우대가 신생아 특례 두 개가 공존하는 시기, 그 여파로 1월의 거래량은 1000건을 넘어설 걸로 보이거든요. 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7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다시 부쩍 뛰어오른다. 역시 반등이 좀 있었던 지역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가 뭐 대단한 거냐? 기존에 요 보금자리론인가요? 네, 뭐 디딤돌 이런 거 했을 때 신혼이나 생애 최초로 구매할 때도 이미 대출 금리는 쌌어요. 대출 금리가 약간 0.2% 약간 더 싸져요. 근데 이것이 뭐 대단히 27조가 특례 보금자리론 마냥 새로 투입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가올 위기들이 많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 1월 달이면 종료됩니다. 스트레스 DSR 2월 달에 시작됩니다. 이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세자금 DSR 이거 치명적입니다. 이제 갭 투자는 사망 선고를 내는 전세자금 DSR을 연내에 시작한다고 하고요. DSR 예외 일부 축소되는 만기 연장, 2년 전에, 3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집 샀다가 이제 다시 만기 대환하고 뭐 만기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무시무시하면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별 2개 쳐야 됩니다. 이거는. DSR 예외인 특례 전세도 종료됩니다. 역전세 일어나고 이런 것들 한 10월 달까지는 지속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한 2달 공백 동안 이것도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무시한 것은 정책자금 작년에 60조에서 40조로 줄어든다는 것. 제가 뉴스 부분,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감쪽같이 잘 만들었죠? 자, 그 다음 다른 분들이 또 제보를 주시는데요. 이제 전세 신고 의무가 된다. 이거, 전월세 임대, 3법 마지막 열쇠, 마지막 골이죠. 전월세 신고제. 이제 그거 다시 유예해서 2번 유예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신고 의무를 부과할 거예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매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가자 하고 있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규제를 하는 척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는 풀어주는 듯 합니다. 근데 금융은 겁나게 좋아오고 있습니다. 금융은 축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기가 힘들다. 실제로 부동산을 움직였던 것은 금리가 대다수의 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의 시대에서 지금 이제 중립금리 정도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높게 느껴지시죠? 미국은 몇 퍼센트? 5.5%. 유럽은 몇 퍼센트? 4.5%. 우리 3.5%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격 충격이 왔을 때요. 가격 충격이 왔을 때 침체가 이제 갓 시작되었을 때죠. 이제 침체가 갓 시작되었을 4부 여기 무렵에 왔을 때 울산 지역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막 속출했었잖아요. 1차 충격이 왔을 때 자,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다른 지역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전국이 똑같이 하락하고 똑같이 놀고 있더라. 지금 반등은 셌어요. 자, 다시금 지금 하락이 점쳐지는 그런 시기죠.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수도권 뉴스, 노도광이 뭐 30% 하락했니, 40% 하락했니, 이런 뉴스를 접할 무렵인데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울산만은 비켜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마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복 진입기 마지막, 이 바닥을 치는 이 턴에, 요렇게 사서, 재빨리 주가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회복 진입기에 접어들고도 가격이 기간이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거 침체기와 불안기를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가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늘었다가 정부의 정책적인 힘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일시적인 증가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바닥을 다지고 재차 거래량이 상승하는 그 무렵인데 지금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상승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는데 여기 좀 혼동을 겪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울산 영상 올리면 한 500분 정도 조회해 보시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쿠팡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아마 울산 지역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쿠팡을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를 하시기 전에 제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또다시 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만 결제해 주시면 구매하시는 분은 똑같고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아시잖아요. 이거 뭐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의 매도 물량 14,500개, 작년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내리 일주일에 1% 정도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전세 물량은 줄어듭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2,400개. 요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월세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가즈한데? 이 정도 분위기면 가즈한데?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 줄어들어야지. 과거에 대폭등했을 때 이 수준까지 줄어들어야지 가즈를 이야기하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임대 물량이 있는 상태다. 정말 심했을 때는 전월세 다 합쳐서 물량이 1,000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4,000개 달하는 물량이 있단 말입니다. 가즈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울산의 분양권 매도 물량 이때 대규모 입주를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분양권 매도 물량은 한 430개 정도. 네. 전주 대비 12개 증가하긴 했는데 크게 의미 없고 크게 거래도 없고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심리는
21.9. 전주 대비는 조금 상승했는데요. 요거 60 이상 오를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대까지 이거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대구 경북은 20도 제대로 구경 못했습니다. 20도. 여기 20도 제대로 구경 못했는데 울산은 40 몇 가지 갔으면 그래 니 할 거 다 했다. 결국 같은 국면으로 갑니다. 10에서 전국이 10에서 2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거래량 1000건 1100건 수준에서 꾸준히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1월달 거래량 폭발합니다. 2023년의 1월달 거래량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1100건 수준이면 거의 21년 수준까지 1000건 좀 넘어가는 수준이면 거의 21년도 거래 수준까지 나와주는데요. 21년도 거래량처럼 지속적으로 거래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돈 풀리는 규모는 좀 비슷한 측면은 있죠. 근데 갈수록 이 플러스 알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계층이 많이 줄어들더라. 젊은 층이 너무 많이 떠나버린 공백들을 서서히 느끼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거래 비율은 그냥 어느 지역도 늘어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직거래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더라.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한 직거래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조차 잘 안 합니다. 이제 전국이 다 한 10%대 다 그냥 멈춰버린 상황. 나중에 분양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거래량 1024건이 예측됩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해봐야 700건 아래쪽인데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 왜? 여기 반등이 셌었으니까 지난 반등이 셌었기 때문에 작년에 반등이 셌었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을 또 재차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져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작년 한창 잘 나갈 때 대출 특례 마금 보금자리론 막바지일 때는 건당 거래대금이 3억 3천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이제 특례 우대형이 끝나고는 일반형 6억에서 9억까지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끝나고 나니까 주저앉았죠. 올해도 6억에서 9억짜리는 신생아를 출산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기회가 없죠. 거래량 60조 돈 풀렸을 때 요만큼 거래량이었어요. 올해는 정책자금 40조 풀립니다.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기대감을 안고 선진입을 한다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3억 미만 비율이 6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싼 것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현재까지 지금 4주차, 1월 4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한 60% 정도 신고되었어요. 그러면 요 거래량은 한 요 정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거래량이 1000건 수준으로 회복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억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 한 40에서 50건 아래쪽. 이게 분위기가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다. 특례 우대형과 신생아 양 대출이 모두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달 특례 우대형이 사라지고 나면 거래는 좀 더 침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율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구군별 거래량 여기 V자 반등, 제법 큰 V자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법 큰 V자 반등. 1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자, 이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월 27일자 아파트 투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고점 대비 20%, 15%, 22%. 네, 이렇게 아데라움 요 정도 하락률이 지금 울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평형이었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통해서 23년도 아파트 이런 거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률 퍼센트만 보고 고점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퍼센트만 보고 야 건재하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아파트 둘러보면요. 최근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자 연식이 좀 된 한 10년차 넘어가는 것 고점 대비 14%.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27%, 8%. 요거는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약간 유리한 포인트. 이런 것들 고점 대비 28%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것들이 점점 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대출을 지금 해주는 상황을 봐서는요. 1스테이터 이스턴베이 가격 고점 대비 35% 많이 빠지는 거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도 또다시 눈에 띄기 시작하죠. 자, 조금 빠지는 거 건너뛰고 많이 빠지는 거 22%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모습이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요 정도가 지금 울산의 하락률인 것 같고, 아마 제가 한 2주, 3주 더 지나서면 아마 총선 앞까지는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만한 요인보다는 각종 금융 규제, 아까 보셨죠? 연간 스케줄표에 의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금융 규제들이 도입이 됩니다. 네, 뭐 투자를 위한 규제는 풀리는 모양새지만 금융을 쪼아버리면 규제를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네, 아실 거예요. 30% 이상 하락하는 건 보이고요. 거의 40% 가까이 하락한 서부 성원 상대빌, 네, 고점 대비 40% 하락입니다. 가격이 싼 부분, 가격이 낮은 부분들에 더 높은 하락률을 나타내는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40%씩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도 보이곤 합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만 보면은 하루치만 더 볼게요. 하루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일별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 이렇게 해서 울산 지역 금액별로 이렇게 소트해서 살펴보시면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하락률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밖에 안 되어 보이고, 근데 여기 이제 6억 이상 거래가 거의 없어지죠. 6억 이상 거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 아랫단 4억에서 5억대 구간은 한 20에서 한 25% 그 사이로 빠지는 모양을 보이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좀 비슷한 모양. 그러다가 가격이 낮아지는 아파트 구간에 오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울산은 그 정도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45% 이런 거 제껴놓고라도 중개 거래를 통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 나타납니다. 아직도 직거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습. 여기도 보면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 연식도 좀 오래되고 이렇게 서서히 소외받는 곳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37%좀 나타나네요. 그래도 가격 하단 부분이 더 급하게 무너지는 모양. 근데 하단 부분이 급하게 무너져 봐야 여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날아가요. 근데 가격 비싼 아파트들은 뭐 한 20%만 하락해도 억 단위, 2억 단위. 오늘 대구자 자료를 봤을 때 2억씩, 3억씩 고점 대비 뭐 한 1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뭐 10억 하던 아파트가 7억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분양권 거래량, 이제 거의 분양권 시장은 여기 대규모 입주하고 나서 대규모 입주 전에 거래량 마지막 많은 턴을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을 깁니다. 분양권 매물은 4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비해서 한 달에 한 20개씩 거래되니까 거래될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뭐다?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보입니다. 분양권은 직거래 해봐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 문제들이 없잖아요. 주택은 하게 되면 또 세금 문제들이 복잡하니까 직거래 비율이 거의 사라지고, 분양권 시장에서만 직거래 비율이 좀 높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지금 한 60% 정도 신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세 거래량은 2년 전의 전세 거래량과 거의 뭐 비슷한 모습. 매매 거래만 갑자기 튀어오를 이유가 없는데 반등이 아무래도 셌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이 같이 30% 하락하면 그래 같이 30% 가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특정 지역 울산 잘 나갑니다. 그나마 많이 반등했어요. 그럼 대구 사람, 부산 사람이 울산 가서 아파트 삽니까? 그런 현상 없거든요. 자체 내에서,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수밖에 없겠더라. 그나마 타지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울산 남구 아파트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서울 경기 사람들이 돈 보따리 사들고 울산에 투자로 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 같은 뭐 급등 이런 현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급락 기대하기 힘든 시장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급등이나 급락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 대구 부산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상태라고 치면은 울산은 비슷하게 빠졌다가 더 많이 반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빠질 구간이 더 많이 남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울산에 뭐 소득 수준 높다는 거 인정합니다. 뭐 소득 수준 높다고 뭐 빚 많이 내서 비싼 집에 살아야 됩니까? 소득 수준 높고 뭐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낮게 형성된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실거주를 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평균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3,600만 원 정도 빠진 느낌인데요. 요거는 2억 4천짜리 전세 가격이 2억이 된다는 말이고, 전세 가격 한 5억 했으면 4억 혹은 3.5억 정도, 요 정도 전세 가격이 바뀌었을 거예요. 역전세 현상 여전히 유효하다.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때까지는 역전세 구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7월달 되면 특례 전세 부분이 또 사라질 수 있는 부분, 일시적으로 좀 혼란은 있을지언정 전세 시장에 큰 혼란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줄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고 안 돌려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3억 미만 비중, 전세 비중이 올라가고요. 4억 미만 비중도 다시 올라갔지만 요 현상, 메아리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린데요. 2년 전에 가격 이때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때부터 시작해서 2년 전에 이맘때 21년 5월달 맞네요. 요때 올라갔던 현상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비율은 떨어져 있죠. 비율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세 가격 내릴 일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현상이 메아리 치는 현상 나타나면 집값도 또다시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 집값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된다면 이 높은 비율을 유지하겠지만 당장 2년 전과 지금의 전세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없이 달려갑니다. 월세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예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수준. 네. 쿠팡 지원 사격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